했던 그 땅은 다 뺏겠다. 예. 풀 한 포기도 거기에 심지 못하게 하겠다. 예. 이게 지금 트럼프 전략 아닙니까? 우리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했거든. 네, 박 대통령이 했죠. 예. 그걸 지금 저 문재인이가 다 풀어 대한민국 다 막은 것 같은 거예요. 뭘 시킬 필요가 여러분 있을까? 이런 일들을 보고도 분노를 안 해요? 박정희 대통령은 정말 그 화교 정리한 것을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화교가 비집고 들어올지 못한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멸공 방공 운동을 철저히 한 거거든. 근데 지금. 잡을 생각이 없었어. 자 이제 결론 넘겨주세요. 참고 그만해야 돼요. 결론. 빨리 해야죠. 중국 공산당은 부정선거를 이용한 정치계 장악으로 대한민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민주당 친중 정권을 세우려는 중국의 계략을 척결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민주당은 중국 손에 넘어갔어요. 어? 그 이재명이 하는 말을 들어봤어요. 책을 하면 그러면 민주당의 지배하는 이재명이가 만일에 대통령이 된다고 이거 생각도 하기 싫지만은 그런 나라가 된다면은 그러면 이제 뭐 친중 친중 가서 이제 실세시만 하겠습니까? 거기 가서 실세시만 하겠냐고. 어? 그러면 그런 정권이 들어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야, 안 가냐? 다 끝나야 되는데 난 이번 주에 끝날 줄 알았거든. 나라가 이렇게 됐으면. 그러면 좀 사법부가 나라를 위해서도 빨리 판결을 내줘야 되는데 이게 정말
정말 나라가 이 사법부도 대통령이 지금 자리를 비워놓으니까 저렇게 불이 나도 말이에요. 아니, 저런 불이 우리나라에 난 일도 없었지만은 저렇게 정말 사람이 많이 죽고 대한민국에서 참 이런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대통령이 복귀해서 일단은 대한민국을 잘 정상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종북 세력 척결하고 그리고 국민 저항권으로 이제는 선거도 지금 같은 선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부정선거 반드시 밝혀내고요. 이제 선거법 다 해서 사전선거 없애버려야 되고 이번에 4월 3일인가요? 선거가? 4월 2일인가? 이 부정선거 이거 사전선거 이거 다 없애야 돼요. 이거 없애버리고 당일 선거만 해야 돼. 뭐 표를 올리기 위해서 한다는데 무슨 공휴일을 정해놓고 하는 선거인데 이번에는 공휴일이 없지만 정상적인 선거를 할 때는 공휴일이 있잖아요. 그날 다 하라고 공휴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사전선거를 이틀씩이나 두고 말이야 긴급 공백을 많이 주고 이 정도 당했으면 됐어요. 이제 그만하자고 그만 사전선거도 이제는 당일 투표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지었으니까 자 우리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목사님 합시다 같이. 자, 우리 토요일날 내일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너무 강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네. 제한 속도를 준수하세요. 그런데 쳐다보지도 않아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지지한 세력이 교회였어요. 왜? 너무나 이 좌파 사람들이 반기독교적인 나라로 가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갔어야 되겠느냐. 근데 왜 대한민국은 윤석열 아니요. 이런 쭉 반국가 가세요, 세력인 쭉. 민주당이나 쭉 가세요, 이런 쭉 세력이 가세요. 들고 일어나면 쭉 가시라고, 적어도 쭉. 목사들만큼은 네, 깨어나가지고 듣지. 어떻게 해야 돼요? 윤석열을 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뭘 하냐면 전 아니, 내비 필요 없어요, 내비는. 그 한국의 그치. 한 클래스들 있잖아요 보수 우파에 이런 사람들을 조직을 해서 전 목사님이 정말 국민혁명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이 국민들이 저항권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나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300m 앞 좌회전. 그래서 제2의 정광훈이가 나와야 돼요. 계속해서 나와가지고 이 나라를 완성시켜야 돼. 아니 그러니까 제2의 정광훈보다 정광훈이가 함께 할 수 있는 하이클래스들이 조직이 돼야 돼요. 옆에서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금도 많이 필요한 거야.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인데 지금 국회를 믿고 있습니까? 아니 보수 우파들은 왜 돈을 안 쓰냐? 쟤들은 지금 좌파애들은 다 빨아먹고 사는데 국가도 다 갖다. 아니 지금 그 대기업들 말이에요. 이런 기업들이 다 저 민주당이나 저 좌파 세력들이 기업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노란법도 만들고 뭐 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재벌 해체까지. 재벌 해체까지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 보수에 있는 속해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을 위해서 돈을 안 씁니까? 왜? 잠시 후 하이클래스 되시는 분들 이런 거에 대해 잘하는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저를 좀 만나주세요. 전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지금 이거 움직여야 돼. 지금 교수들을 지원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단체들을 또 지원하고 정광훈 목사님을 지원하고 그렇게 가지고 이제 그 뭡니까 대한민국을 살려나가야 되는데 이 보수 사람들은요 다 숨어 있어요. 드러내질 않아. 숨어 있는 걸 왜 그러냐면 내가 만나보니까 이유가 뭐예요? 어떤 일이 생기고 재판 고발당하고 오면은 뒷바라지 해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전 목사 혼자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분이 무슨 대한민국의 금융 창고도 아니고 있는 사람들이 좀 도와야 될 거 아니야. 자 여기 보세요. 이 문재인이 한 얘기 좀 보세요. 문재인 중국은 예. 주변들과 어울려 있을 때 그 존재가 빛나는 국가다. 예. 근데 어울린 일이 있어요? 문재인 주변 국가하고 지금 5,000년 동안 주변 국가하고 중국이 어울려서 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다 속국이 되지. 다 속국이 되고 침략당하고 여자 뺏어가지고 다 돈 뺏어가지고 착취하고. 너는 그렇게 역사의식이 없냐? 그렇죠. 괜히 홍동명 목사 없으니까 내가 열을 내네. 아 오늘은 열받는 날이요 원래.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 우리나라 산봉우리가 더 높아.
전라도에서 태산 가보니까 산이 요만하더라고. 산봉우리가 나무도 없어. 중국은 민둥산이야. 민둥산. 민둥산이야 다. 그다음에 중국 중국목은 모두의 꿈이다. 중국목은 모두의 꿈. 꿈에 함께 할 것이다. 무슨 중국목이 모두의 꿈이에요. 문재인 너의 꿈이지.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이 중국에 속국을 안 만들겠냐고. 문재인이가 저 4.3 사건에 가서 제주도 가서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모두 우리의 꿈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저 이재명 보세요. 저거 왜 중국을 집적거려? 그냥 쉐쉐. 대만에도 쉐쉐 이러면 되지. 저런 것들이 지도자라고 말이야. 대한민국. 그러면 누가 친구를 해요? 이재명. 그러니까 네가 그래서 주변 사람들 다 죽어도 너는 끔찍도 안 하잖아 지금. 자 하나 더 넘겨봅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넘겨서 중국 공산당의 거점이 공자학원입니다. 예? 공자. 지금 우리나라 대학에 공자학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한번 보세요. 중국 공산당 정치활동 조직 예. 공자학원은 중국 공산당 통일 전선 공작부의 핵심 조직으로 예. 전 세계의 38개국 예. 520여 개가 운영 중이며 예. 각 나라에서 간첩 활동이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예. 한국의 경우 예. 22개 대학과 16개 중고교에 설치되었다. 예.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거액의 예산 지원, 예. 중국어 무료 운영, 예. 유학생 지원, 예. 중국과의 교류 각종 혜택. 왜 그러냐면 등록금을 우리 대학이 못 올리게 그냥 차단했어요. 네. 지원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학교 운영이 어려워. 교수들 월급도 그냥 동결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평균 지금 연 지원금이 8천만 원, 연세대는 1억 7천 원을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학원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중국한테 절절절절 매는 거예요, 대학이. 예? 근데 이게 미국 스웨덴 전면 추방을 했어요. 미국과 스웨덴은. 그 지금 독일하고 프랑스도 추방 중이거든. 근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넘겨서 보세요. 우리 넘겨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제 우리나라 23개 공자학원 현황자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십시다. 연세대, 한양대, 경희대, 한국외대, 인천대, 강원대, 대진대, 충남대, 충북대, 우송대, 순천향대, 세명대, 호남대, 세안대, 우석대, 원광대, 동아대, 동서대, 계명대, 안동대, 제주대, 한라대, 공자아카데미. 그러니까 세계 제1호 공자학원 아카데미가 서울에 있다니까. 이게 중국을 잘 배우는 데로 무조건 중국을 좋아해야 한다고 명세는. 지금 세계가 중국을 배우는 데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홍콩에서요 한글 배우기 붐이 일어났어요. 베트남도 가보니까요. 베트남 사람들도 내가 영어 배우라 그랬더니 애들이 그래요. 지금은 영어보다 한국어가 더 인기가 있대요. 예. 지금 한국어 배우는 열풍이 일어나가지고 제한 속도를 지금 준수하세요. 그래서 이거 중국의 유학생들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근데 중국의 유학생들이 들어오는데 이들이 공부로 오는 거겠어요? 공산당 당원들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간첩 활동하고 우리나라 모든 정보 빼가고 지금 나라 것 다 모든 기술 도둑맞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업인들도 정신 차려. 거기서 중국으로 지금 빼돌리는 놈들 많잖아요. 더군다나 산업 간첩을, 산업 스파이를 잡는 법령도 없어요. 외국인들은. 옛날에 그 중국 문이 열렸을 때요. 네. 시진핑이 막 들어왔을 때 그 등소평인가 개방 정책할 때 한국 교회가 중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네. 각 교회마다 막 이제 중국이 이제 복음화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얼마나 헌금을 해갖고 중국 교회를 많이 세웠잖아요. 네. 시진핑이 들어서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선교사들 다 쫓아냈잖아요. 쫓아냈지. 건물 다 뺏어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국 이 공산당 이놈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근데 교회가 여기에 속아가지고 갖다 막 돈을 갖다 퍼붓고 이북에다 갖다 돈을 퍼붓고. 근데 결국 그게 부메랑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의 위협 세력으로 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모든 것을 보면 내가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설명 못 하는데 넘겨서 보시면 대한민국에 지금 이제 체류 외국인 보면 체류 외국인 265명 중에 우리 한국에 예? 한국에 지금 보면 조선족이 얼마나 들어와 있어요? 조선족 64만 3,277명. 예. 중국의 적자 화교까지 하면 95만 8,959명이에요. 네. 이게 지금. 아까 그 저기 저 뉴질랜드에 버금가게 들어와 있어요 지금. 네. 그래 보세요. 외국인 유학생 수가 26만 3,775명이요. 네. 그 중에 중국 국적 화교가 7만 5,149명이고 조선족이 230명, 28.5명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 대한민국이 지금 유학생
학생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대부분이. 근데 이들이 정말 공부하러 왔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들이 국가에서 장학금을 주고 그 자녀들 공산당 당원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누구예요? 공산당 당원이잖아요. 학생 때부터 당원이란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그러면 여기 와서 당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간첩 활동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 당연히 하죠. 근데 그들을 양성하고 지원해 준 게 문재인이에요. 넘겨보시면요 기가 막힙니다. 한국인보다 더 혜택을 잘 받아요. 다문화 지원법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거요 문재인이가 저걸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교회가 그 교회가 중국 사람들 이렇게 선교 활동이라는 미명으로 이렇게 협조하고 후원금을 내주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저소득층 생활비, 주거비, 교육비, 출산비, 경제위기, 긴급지원 50만 원 이런 거 막 줘. 그리고 건강검진 같은 것도 무료 건강검진 1년마다 해요. 우리는 경년이거든? 쟤네들은 매년에. 법률 지원도 각종 법률 지원 저소득 지원하면서 무료로 다 해주고 있고요. 우리 법 연구회나 뭐 국제법 연구 있잖아. 영주권 채도 3년 후에 되고 선거권도 주고요. 지금 그 시의원, 구의원 중에 중국계가 있다는 거야. 이거 빨리 밝혀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금리 지원하는데 싸게, 우리보다 더 싸게 금리 지원해서 건물도 사고 막 사고. 그 우리나라 여의도의 육지에만 여의도의 30배를 중국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30배? 네, 여의도 크기. 제주도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대한민국 다 넘어간 거야 지금. 지금 보세요. 지금 다시 하나 더 넘겨보면 한국 장학 중무 학교들 보세요. 차이나타운 다 만들어 놓고. 그 트럼프가 이번에 그 얘기했더만요. 여의도 크기에 아까 몇 배라고 그랬습니까? 30배. 30배잖아요. 근데 저기는 중국에는 아니 미국엔 더 많아. 더 많죠. 그게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지금 하겠다는 게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했던 그 땅은 다 뺏겠다. 풀 한 포기도 거기에 심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지금 트럼프 전략 아닙니까? 우리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했거든. 네, 박 대통령이 했죠. 그걸 지금 저 문재인이가 다 풀어 대한민국 다 막은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고도 분노를 안 해요? 박정희 대통령은 정말 그 화교 정리한 것을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화교가 비집고 들어올지 못한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멸공 방공 운동을 철저히 한 거거든 지금. 자 이제 결론 넘겨주세요. 참고. 결론. 네. 중국 공산당은 부정선거를 이용한 정치계 장악으로 대한민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민주당 친중 정권을 세우려는 중국의 계략을 척결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민주당은 중국 손에 넘어갔어요. 그 이재명이 하는 말을 들어봤어요. 그러면 민주당에 지배하는 이재명이가 만일에 대통령이 된다고 이거 생각도 하기 싫지만은 그런 나라가 된다면은 그러면 이제 뭐 친중 친중 가서 이제 쎄쎄쎄만 하겠습니까? 거기 가서 쎄쎄쎄만 하겠냐고. 그러면 그런 정권이 들어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기회 되면 차근차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이것들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리를 하면 할수록 이게 참 대한민국이 이 정도까지 됐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번 토요일 날 내일입니다. 내일 광화문으로 더 많이 나와야 돼요. 지금 저들 하는 거 보세요. 입법부에도 화개들이 다 친중 세력들이 다 넘어간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법 연구회 같은 데 들어가서 이번에 이재명이 저게 사실은 무죄가 될 수 있습니까? 저게 1심에서 1년형의 불구속 2년인데 1년 구형에 집행유예 2년인데 어떻게 저게 참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완전히 지금 뭐 입법부의 저 장난에 의해서 이 법치가 다 무너졌고 행정의 그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대통령의 권한이 뭐라고요? 대통령의 권한이 뭐 저렇게 높다고?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힘 못 쓴 적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재앙적입니까? 지금 재앙적은 지금 이재명이 지금 하는 짓 보세요. 자기가 대통령 된 것 같잖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짓이 하는 게 저게 재앙적 국회 아닙니까? 독재도 저런 독재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대한민국 소망 없어요. 정치인들 기대할 거 없어요. 이제는 광화문밖에 없어요. 광화문. 예? 정화 목사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국민 저항권으로 다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이제 마무리 지어주세요. 자, 3월 29일 날 대비책을 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대한민국 국민만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정복 선생은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미국 간의 김정일도 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미군 철수가 신념인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의 숫자가 무려 1,614만 명에 달합니다. 미 국무부 장관과 CIA 국장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Because tomorrow it will be you.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대한민국 광화문 광장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1,000만 명이 보트 300m 앞 목적지 부근입니다.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목적지 부근입니다. 목적지 도착 후 미터기 지불 버튼을 눌러주세요. 세워주세요. 목적지 부근입니다. 영희주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자동으로 입력된 미터기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요금 정산은 기존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